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인 구멍. 차에 큰 충격을 주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지만 예고 없이 더 오기 때문에 마치 도심의 지뢰밭들을 다닌다. 지름 50cm가량의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차량 7대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말 그대로 누더기 도로가 됐습니다. 와, 화면 진짜 많다. 근데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큰 사고가 나겠네. 포토일은 원래 이제 결국 원인은 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와 같은 이런 크랙들이 이 아스팔트 포장에는 피할 수 없거든요. 그 약해진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이것이 이런 균열들이 점점 쪼그려 나면서 골재가 분리되는 데 서로. 도로를 만들 때부터 배수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의 이 배합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잘못돼 버리면 그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신속하게는 이제 보수를 하긴 하는데 거의 이제 일과성에 거친다는 포장이라는 것은 위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표층, 그걸로 표층이라고, 그 밑에 골재층이 2개가 있습니다. 기층, 보조기층. 거의 3개가 서로 다른 재료가 일체가 돼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는 게 아스팔트 포장의 기본, 도로 포장의 기본이고, 그런 것들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짐이 충분히 됐을 때 포장을 하게 되고. 골재가 30mm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재봤는데 40이 넘는 것들이 많아요. 골재를 25, 30mm 받아가지고 통에서 돌립니다. 돌려서 깎습니다. 골재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덜 깎았어야 되는데 좀 덜 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감리 없어요? 감리 건이라 해가지고 학교나 뭐 이런 거면은 감리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저희 이쪽에 분기 뭐 이런 거 하면서는 감리 뭐 이런 거 이때까지 거의 나와갖고 본 적이 없습니다. 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현장에서 운반하고 또 시공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잘, 체크가 잘 안 된다는 게 또 현실적인 문제고, 다진다는 것은 이 골재와 골재 사이를 갖다 힘으로 압을 가해가지고 촘촘하게
밀실하게 전적으로 공급률을 한 5% 정도밖에 안 보는데 그것들을 현장에서 과연 잘 지켜지는지는 저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건식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고요. 일단 뭐 인사 조치는 이제 각 소속된에서 지금 다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벌적 부과까지는 지금 다 완료를 한 상태고, 보안시공, 재시공, 그리고 환수 조치를 위해서 전수 재수사를 했습니다. 기준 세워서 이제 환수 조치하고 보안시공, 재시공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올해 안에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빅벙커 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땅을 이렇게 팠어요. 왜 판 거예요? 뭐 보려고 판 거예요? 멀쩡한지 안 한지 알고 싶어서 땅을 팠어요. 겉보기엔 멀쩡하던데 그걸 왜 뚫어가지고. 코어 채취를 하는 거는 아스콘 포장에 대한 골재의 밀도라든지 이제 함량, 그다음에 이 골재의 크기 이런 거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관을 이제 뚫는 것이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점이 4.5에서 5.5 표층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깔려야 되는데 임시 포장하거나 이제 공사하고 난 뒤에 포장한 도로들을 대부분 보면 그 기준점을 안 맞추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냥 제가 한번 가서 코어 채취를 한번 해본 거죠.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는 의원님이 한번 파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첫걸음 단계라고 하면 대구는 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팠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구 서구청에서는 110곳 가까이를 파내서 문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혼자 부산시를 더 다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부산시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뭐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대구시는 아주 대대적으로 감사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파악이 이루어진 거네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구 서구청과 중구청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에서 발주한 노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확인된 거죠. 연관된 업체는 12개 업체였고요. 전체 공사비는 101억 5,100만 원에 달합니다. 상당하죠. 감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110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중 65개가 반을 넘어가는 거죠. 시공 기준이 5cm보다 얇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공사를 한 도로 절반 이상이 그러면은 부실공사로 지금 판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이제 공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 절반 이상이 또 부실시공이라는 거는 박사님 늘 얘기하는 건 명백한 예산 낭비죠.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문제 지적됐던 게 연간 단가 계약인데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딱 해놓고 그때마다 입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있는데 운영을 할 때 또 금액이 점점점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고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중간에 한두 번만 확인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제 감사원도 그래서 당시 지적했던 게 그 업무 담당자들의 태만한 이 준공 처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제 담당자하고 결재권자들이 품질 관리 시험 성적은 아예 누락하고 시공 전후 사진만 첨부한 그 준공 완료 보고서만 보고 막연하게 잘 시공됐다 이렇게 임의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줬다. 근데 의원님 업무 담당자들의 태만한 준공 처리 요거 우리 영상에서 본 내용 아니에요? 저는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차를 세워놓고 내려요. 그러니까 현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공이 잘 되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첫 번째 찾는 게 현장에 가면은 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나갈 때마다 감리를 물어보면 감리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네. 요번에 현장도 제가 감리가 있냐 물어보니까 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비용은 감리한테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감리는 없고 감리는 비용 처리를 받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또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구착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진 찍어서 감리한테 주고 감리는 또 구청에 보고를 그걸로 이제 하고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청 담당자를 또 감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처구니 없이 얘기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감리가 공사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사 자체를 하는지 몰랐다? 네. 업체에서 보고를 안 해서 공사하는지를 몰랐다라고. 일상적으로 아예 나가버린 거군요. 이제 이렇게. 그렇죠. 관계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심각한 거죠. 예. 이러니까 맨날 소잃고 외약한 고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왜 이래야 될까요? 부산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부산시 자체 감사에서 아스콘 품질과 관련해 제대로 품질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하라라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체 감사에서. 네. 하지만 대구시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는데 포트홀 발생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한 구간도 있었고요. 지난 6월 이제 경주시 보문 관광단지 입구 도로 개설 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코어 채취도 하고 부실 공사 여부 직접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의 구군 시의회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의원님은 하나 봤잖아요.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눈치 보시는데. 제가 2019년도에 부산시의 의원들, 그다음에 16개 구군의 의원님들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아스팔트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자. 그래가지고 각 구에 서면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피드백을 받고 취합을 했는데 대로변에는 이제 부산시에서 건안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군들 의원들과 약간 동떨어진 자료들을 자꾸 이제 취합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의 의원님들이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해도 각 구군의 소로변에 있는 거는 또 지자체의 담당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시스템이 있어 보이지가 않고 뭔가 막연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말씀 들어도. 조 기자님, 대체 도로는 그럼 누가 책임지고? 관련된 법이 이제 도로법이죠. 이제 도로법에 따르면 뭐 일반 국도 그리고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시와 각 구군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이게 또 막상 들어가면 막 복잡하니까. 컨트롤터 노릇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부산시예요. 아무리 관할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어떻게 부산시 그 현황 자료조차도 의원님들이 다 자료청을 한 거잖아요, 각각. 네. 근데 뭐 하는데 다 다르고 해서 어떤 기준점을 찾을 수도 없고 막 우왕좌왕되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도로에서만큼은 지자체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갑이 돼서 꽉 쥐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부산시가 스스로 부산시 도로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단 말이죠. 지금 이제 부산시가 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이제 저희가 현장 취재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도로공사에서의 갑과 을. 근데 이제 우리 예상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갑과 을의 그렇죠.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인데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보시죠. 아스콘 공급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조합들이더라고요. 조합이 부산 지역 조합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합에다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조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줄 건지 배분을 합니다.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아스콘 조합이 적격 조합이 되려면 해당 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규정대로 두달쯤만 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달청에 등록된 그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합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도달청에서 그건 걸러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가불이 바뀌어가지고 아스콘 조합이 가벼워서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장 뭐 공사를 뭐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납부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회의 날짜 기다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회의를 하고도 다음날 바로 납품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또 납기 늦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는 요즘은 특정 업체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납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품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게 덜할 수도 있는 거죠. 조합에 아무래도 그 횡포가 좀 있죠. 우리가 요구하면 조합에서 다 이제 다 요구 넘어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옮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업체 배분하는 게 각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게 있나요?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지금 여기 크게 조합이 부산울산경남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죠. 4개면 그 4개가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글쎄요. 한 개 조합만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겹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럼 조합에 있는 거죠. 아무도 지금 안 계셔가지고요. 혹시 이면은 다른 조합이랑은 다른? 네, 다른 조합. 아예 별개인가요? 네. 조합사들도 아예 별개인가요? 네, 다릅니다. 예, 저희가 지난 7월에 CCTV 관련 사업 얘기할 때도 이제 조합과 관련한 논란 언급했고, 요거 아까 입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스콘 분야도 조합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네요. 이미 2016년 아스콘 조합 담합 의혹 얘기가 나온 건 한참 됐습니다. 그 당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공급되는 연간 1,800억 상당의 아스콘을 3개 협동조합이 독점하고 있고 네. 이 3개 협동조합이 사실상 한 개의 조합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원래라면 공사 입찰할 때 여러 조합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낙찰가가 이제 좀 낮아지도록. 예. 예, 근데 계약 현황을 봤더니 낙찰가가 거의 뭐 99%, 98% 그러니까 낙찰가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제시한 공사 가격과 거의 동일한 액수로 그러니까요. 이제 낙찰된 건데 가격적으로는 거의 경쟁이 없었죠. 또 결정적인 게 이 3개 조합의 직원들이 같은 건물을 다 쓰고 있어요. 이 한 개 조합이 이 3개를 컨트롤하는 상황이고 이 3개 조합 중에 한 개 조합에서 계속 공사를 독점하는 상황이라서 2016년에 논란이 됐었죠. 결국엔 이게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냥 보기에. 그 연합에서 이제 지자체 입찰을 다 받겠죠. 네. 받아서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공사해, 이쪽 구역은 여기 업체가 공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데 네. 하청받은 업체들은 그냥 기계 돌리는 기름값이라도 벌자라는 의미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합에서 이제 공사를 발주받아가지고 하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그만큼 이제 금액이 좀 낮겠죠. 그렇게 되면 또 부실을 그렇죠. 그래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또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로 계약을 했는데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마스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무혐의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구조가 또 그 구조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달청에 여러 이제 아는 업체들끼리 다 가격을 딱 정해서 들어가서 낙찰돼야 되는 그 업체에 밀어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순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계속 특정 업체가 이
공급을 받게 되는 계약의 허점이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같이 들어. 네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정부에서도 경쟁 입찰보다는 차라리 마스 계약으로 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도가 바뀐 거였거든요. 네. 이제 바뀐 시점이 이제 2020년 3월부터 이제 아스콘도 마스를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여전히 이제 나라 장터에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경쟁 입찰 절차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4월에 했던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낸 계약 내용인데요. 조합 한 곳하고 경북 포항에 있는 업체 한 곳이 입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포항 업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낙찰가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를 했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조합이 입찰을 받게 됐고 역시나 그 낙찰가가 거의 99.8%에 이르는 금액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마스에서 장터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봤거든요. 네. 이제 톤당 가격이 10만 9천 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토관리청에서 했다는 그 계약 단가를 보면 톤당 12만 4천 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액수가 더 비쌌던 큰 계약들은 수의 계약 쪽으로 진행이 넘어가서 네. 비싼 가격에 공급을 받아서 결국엔 예산을 쓰인 거니까. 그러나 한편 조합들이 이제 아스콘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업체들 또한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나서서 하는 게 아닌가. 조합 내부에서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조합의 입장인 거고 소비자 측 세금으로 아스콘을 구매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단합인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또. 예. 그래서 백분양보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하고 또 아스콘 품질이 향상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하지만 단합을 통해서 매년 정해진 물량을 나눠 공급받게 되면 이 업체들이 아스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투자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우린 이런 늘 문제점. 꾸준한 불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 좀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좀 쇠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원님이 핵심을 짚어주신 게 그 아스콘 구매하는 게 다 결국 세금이잖아요, 우리. 자, 오 박사님. 그래서 아스콘 사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규모가? 2017년부터 23년 7월까지 아스콘 구매에 든 돈이 약 822억 원입니다. 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조합 두 군데서 부산시 전 지역의 아스콘을 공급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구군별로 정리한 걸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한 개 조합이 100% 다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조합 안에 안 들어간 업체는 아예 공사 자체를 못 따냅니까?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합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이제 업체들에서는 다들 이제 취재 거부 반응을 보이셔서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그 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조합만 참여를 하냐 했더니 안 그러면 전쟁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게 아주 핵심적인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부산시 전 지역의 아스콘 구매 예산이 대부분이 이 두 조합으로 들어가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곳이 행정기관이 아니라 이 조합처럼 느껴질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갑과 을이 바뀌었다 내지는 갑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많은 아스콘들 다 이제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포털 몇 군데 쓰인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수관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사업하는데 아스콘이 왜 들어갈까요? 하수관로 공사할 때 이제 땅을 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나면 땅을 다시 메워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아스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이제 부산시 16개 구군의 아스콘 구매 예산 중에서 하수관로 공사에 쓴 돈이 약 23억 원입니다. 땅 밑에 뭔가를 하려면 파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의원님 제가. 공사의 대부분이 하수관로처럼 땅속에 공사를 하고 나서 메우는 공사거든요. 이게 매년 도로 정비를 할 거니까 뭐 대충 메워놓고 나중에 도로 전체를 한 번에 하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누더기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 서로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고 공유가 안 돼서 뭐 팠던데 또 파고 막 이런 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시에서 구군에서 잘 한다고 해서 이 도로가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뭐 시에서 좀 딱 잡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 단안한 문제구나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 현 시점에서는 좀 씁쓸한 기분이 들어서 부산시 도로 이대로 괜찮을까요? 개선될 수는 없을까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은 과거 70년대 이후부터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마련된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특히 교량, 터널, 도로, 철도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은 예산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 비율이 36.8%였는데 20년 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도 비율은 급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 관리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원 투입, 관리 방안 등에 관해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3에서 5년 단위로 아스팔트의 재포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시공하시는 분한테 전적으로 믿어주되 예. 다만 저희가 그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동영상 부분을 확인을 해서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한 번 더 이제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포장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두께로 보수를 하는 게 좀 적절하다. 그런 이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부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데 네. 위에 있는 표층만 살짝 보수를 하면 그 사실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부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구멍을 뚫어서 아래를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부 상태의 지지력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부 상태를 좀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건 좀 더 깊이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누더기 도로라는 표현에서 또 이제 노후화 얘기까지로 이어졌는데 부산시 도로를 지칭하는 말들이 조금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저 부산 시민 두 분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겠는데요, 의원님? 뭐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예상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세금 낼 만큼 내는데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이런 소리 들으면 부산 시민으로서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처음에 제가 오해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럴만하니까 그런 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현주소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외지인 고 박사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노후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네. 도시 노후화 기준은 30년으로 봅니다. 도시 노후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낸 지 30년 이상 시설은 노후 시설물로 분류되는데 부산 기반 시설 중 30년 이상이 된 노후 시설 비율을 보면 뺀 100%는 노후 시설이에요, 지금. 저수지는 99%, 항만 시설은 51.5%, 도로는 41.9% 정도. 도로만 봐도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 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도로는 노후 기반 시설로 치지 않는 거예요. 노후는 됐는데 노후 기반 시설로 인정하진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교량 터널이고 도로 노후화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노후화되는 것도 있지만 뭐 이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식되면서 도로 파손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포트홀 말고 바로 이제 싱크홀 같은 건데 네. 싱크홀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노후화된 상수 도관 때문이거든요. 새 갖고 안에서부터 이제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상수 도관에서 이제 누수가 생겨서 이제 지반이 약해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현상인 거죠. 저희가 시작은 이제 도로가 거칠다, 좀 험하다, 이거 문제 많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도시 노후화 얘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결국 도시를 채우는 시설들 모두가 연결고리가 되고 그것들이 지금 오래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기반 시설들까지도 유지 보수가 제대로 돼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 어려운 이야기, 이 어려운 숙제, 위원님. 우리가 이 아스팔트를 깔 때
우리가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할 때부터 온도 관리라든지 다짐지를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졌을 때 통행을 시켜주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미래를 봤을 때도 아스콘을 깔고 나서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다. 시공 지침서대로만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공하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 전체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제가 내놓으라고 한 것은 추후에 이제 시장 정도 되시면 제가 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주소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 노후화까지도 얘기가 좀 이어져 왔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시민들이 도로 노후화, 도시 노후화 이거에 대한 좀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건 되게 미래 세대한테도 큰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NHK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그 고대 로마가 도시 노후화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관리해야 될 기반 시설은 점점 기존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 관리 비용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는 진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시작은 좀 그냥 그랬습니다. 도로 얘기구나 이번 사안이. 그래서 명확한 문제를 충분히 짚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명확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마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얘기가 좀 진행돼 오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늙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있었다. 이런 얘기로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막한데요. 자, 마무리 또 시원하게 가야 됩니다. 세 분의 한 줄 평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를 땜질식으로 수선하지 말고 개선하자. 건강은 혈관 건강이죠. 혈관이 튼튼해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다 얘기하는 거죠. 괜찮은데요? 네, 괜찮네요. 자, 이번에 의원님. 아름다운 거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도로도 좀 아름다워야 된다. 맞아요. 계속 얘기하시는 4.5에서 5.5 돼야 되고 결국엔 그 얘기인데. 그래도 수선보다 개선이다. 그러네요. 네. 저희 못다한 코어 채취. 대구 서구청은 110군데나 맡다고 그러잖아요. 부산시도 대대적인 검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도로, 누더기 도로가 아니라 운전하기 좋은 도로라는 얘기 들어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got a hunger, I gotta feed my soul. The gates are open, so release the bulls. Don't hold me back no more, release the beast inside. Stand up with my pride, I was born to toe the line. I'm ready.